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트윈블럭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한 증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13세 된 남자 환자로 돌출입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추럴 헤드 포지션에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상하골은 거의 정상인데 하악이 후방으로 위치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상하악 전치부의 총생은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악의 정중앙 자체는 왼쪽으로 이와 같이 변이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측은 1급의 견치관계, 반면에 좌측은 풀 크레스트 견치관계를 보이게 돼요. 그런데 이 환자는 정중앙이 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노라마 엑스레이 상에서 보면은 정중앙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정중앙이 맞게 나오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파노라마를 찍기 위해 있어서는 전방부에서 어딘가에 스탑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교합이 되면서 이 환자는 하악이 좌측으로 편의가 된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환자 PAB를 보겠습니다. PA 자세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PAB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상악골, 하악골, 상악교합평면, 하악골 자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환자의 경우 상악의 정주항은 거의 정상인데 하악의 정주항이 왼쪽으로 간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상악과 하악의 치열공 모습을 보면은 약간의 총생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서 상악의 우측 부위가 여기서 보시면은 토크가 어떻습니까? 치관이 더욱더 좌측에 비해서 설측으로 경사도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악은 더욱더 좌측으로 변이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겠죠. 이 환자 다시 한번 우리가 ODI, FPDI, 그 다음에 CF를 리뷰해 보면은 ODI는 73, 그 다음에 파라탈 플레이는 ALS가 하방에 위치했기 때문에 3.0mm, 그래서 76입니다. FPDI는 페이셜 앵글 83, 그 다음에 파라탈 플레인, AB 플레인, A 포인트가 이와 같이 앞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2, 74가 됩니다. 컴플리션 팩터가 150이에요. 여기서 ODI가 76입니다. 그러면 이 환자 오픈바이트 경향이 있을까요? 딥바이트 경향이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ODI 74보다 크니까 딥바이트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악의 구치를 정출해서 하악이 더 앞으로 나오는 치료 역계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경우, 이 환자의 경우 오픈바이 경향이 있다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럴까요? CF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어디를 먼저 봐야 될까요? CF 우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ODI를 먼저 보게 되는데 CF 먼저 우선으로 봐서 이 환자는 오픈바이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환자는 클래스 2 하이앵글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ODI 76, APDI 73, 컨버레이션 팩터 149, 클래스 2 하이앵글, FMA도 36으로 크게 됩니다. 어퍼 트림 라인은 2.7로 정상 범주고, 그런데 UOP 18.6, POP 24.2로 스티프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악이 후방 위치를 하게 됐죠. 어퍼언트 FH는 120.4도로 레비어 버전되어 있고, 로언트 맨디블라 플랜 자체도 레비어 버전되어 있고, 인터사이드 앵글은 작은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보면은 돌출입의 양상을 보이게 돼요. 그러면 이 환자의 문제 목록을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돌출입이면 뽑아야 되겠죠. 근데 마이너 크라우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를 뽑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버젯이 크니까 아마 뽑을 수도 있습니다. 정주항 변이가 돼 있으니까 정주항 변이를 주지를 시키고 정주항을 맞게끔 치료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가 상하악 전치가 레비어 버전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뽑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 다음에 스티프한 POP인 경우에는 업라이트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환자인 경우에 비발치의 문제점은 컨버션 팩터가 작은 게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돌출입이고, 그 다음에 인터셀 앵글도 작은 게 되게 문제가 되죠. 또 하나의 소구치를 뽑았을 때 문제점은 이 환자인 경우 지금은 입이 튀어나왔지만은 디시인이 될 수도 있고 디보버바이시 되고, 그 다음에 키 커렉션도 어렵고 정주항 맞추기도 어려울 것이에요. 그런데 이 환자는 성장 중에 있는 환자입니다. 만약에 이 환자가 성인이었으면은 상악만 소구치를 뽑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인 경우에는 이미 약간의 좌우 비대칭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파서블 트리트먼트 플랜은 비발치 또는 상악만 소구치를 뽑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 중에 있는 환자고 앞으로 끄집어냈을 때 모습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비발치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급을 우리는 치료할 때 보면은 하악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팩터가 큰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는 헤드기어와 ABP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환자는 컨비네이션 팩터가 작습니다. 그리고 엣지 또 엣지의 모습이 좋아요. 그러면 트윈 블럭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엣지 또 엣지의 모습에서 만약에 입이 튀어나오고 컨비네이션 팩터가 컸으면 헤드기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ODI가 76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딥바이트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헤드기어를 쓰게 되면은 하악은 더욱더 후방으로 위치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수직적인 분석이 교정 2급 부정교합 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가 전략적인 레벨링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든 상태에서 트윈 블럭을 장치를 사용을 하고 우리는 전략적인 레벨링을 하면 치료가 더욱더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트윈 블럭 어프라이언스를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돌려요. 그래서 정주항을 맞는 쪽으로 해서 트윈 블럭을 꼈어요. 그러면 상악의 우측, 좌측 어떻습니까? 상악의 우측이 더욱더 구개측으로 좁아진 양상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있어서는 트랜스버스 문제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1급에 비해서 2급인 경우에 있어서는 소구치 부위에서 네거티브 커버 윌슨을 가지게 되고, 또한 인터캐네디스가 좁아질 수도 있고, 또한 트랜스파라탈 위드스도 작아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을 확장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확장을 하면서 저루방적인 관계를 같이 개선을 하면은 우리는 치료가 용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확장을 하면서 저루방적인 관계를 개선하는 장치가 트윈 블럭 어프라이언스가 돼요. 그래서 트윈 블럭 어프라이언스에서 상악에는 확장 장치를 추가를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럴 때에도 임상적으로 조절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식사 시 그 다음에 이 닦을 때 빼고는 계속기라고 하고 일주일에 2번씩 돌리게 돼요. 그 다음 달에 와서는 상악 전방부에 스페이스를 보고 그 다음에 상악 전방부에 치아를 붙이게 되죠. 그러고서 계속 좁은 경우에는 계속 더 돌리라고 그러고 2번째 달부터는 밤에만 착용을 하라고 합니다. 계속 더 돌리게 되면은 하악에 또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하악에 장치를 붙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전방부 치아가 배열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는 스톱을 하시면 돼요. 그럼 환자가 물어봅니다. 이와 같은 트윈 블럭 장치는 몇 달 정도 낄 수가 있냐고. 그래서 첫 달은 밤낮으로 끼고 그 다음에 보통 3개월 내지 4개월을 끼는데 그 다음부터는 밤에만 착용을 한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브라켓은 2번째 달부터 브라켓을 붙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방부 치아를 배열을 해놓고 그 다음에 6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쓰죠. 그 다음에 하악도 전방부 치아 배열하고 6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써요. 트윈 블럭을 하고 그 다음에 하게 되면은 하악의 근심 경사, 근심 회전된 제2대구치가 직립이 되고 디로테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이와 같이 소고치들은 약간 전방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1급의 관계, 견치관계, 소고치관계가 잘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6번의 장치를 붙이고 그 다음에 상하게 묘가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조항을 맞추고 교합관계를 맞추기 위해서 숏 크레스트 일라스틱을 끼게 되겠죠. 이때 사용하는 고무줄은 16분의 3 6온스 고무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료가 끝나게 돼요. 좌측의 풀 크레스트 견치관계인 것도 1급의 견치관계로 잘 획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심 경사도 된 하악의 구치들이 직립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하악의 제3대 구치는 나중에 발치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치료 전 PA, 치료 후 PA 보게 되면은 상하의 정중앙, 하악의 정중앙이 맞게 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치료는 11개월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PDI, 전후방적인 관계가 73이었던 게 79, 1급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팩터 149, 149 안 바뀝니다. 반면에 POP는 24도가 16도로 평탄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트윈블럭 어플라이언스와 그 다음에 하악 어플라이언스에 의해서 하악이 전방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하악골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하악의 전치혈이 전방으로 이동된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상하의 전치혈은 후방으로 갔고 하악의 전치혈은 약간 전방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 환자 보시면 중요한 사항은 컨비네이션 팩터는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럴 때에도 이와 같이 스티프한 POP가 약간 평탄해지게 되면서 하악이 전방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이에요. 물론 상하악의 묘를 통해서도 이와 같이 하악이 전방으로 나올 수 있지만은 근데 이를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트윈블럭 어플라이언스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게 되겠죠. 포스트 리텐션도 잘 유지가 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치료 전, 치료 후, 그 다음에 포스트 리텐션의 측모, 그 다음에 상하악의 구강 내 모습을 비교합니다. 특히 정주항이 삐뚤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상하악에서 편측에서 치관 설측 토크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줘야지 정중앙 변이가 치료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는 약간 하악이 후방에 위치되어 있지만은 하악이 전방으로 나온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고서도 마지막에 이제 성장을 하면서 하악은 또 더욱더 전방으로 위치를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이 환자인 경우에는 성장 중이기 때문에 컨비네이션 팩터가 작다 하더라도 하악이 전방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 전, 치료 후, 그 다음에 유지장치에서 그 다음에 정면 좌우측 사진을 보게 되면 좌측에서 특히 풀크레스트 트윈 상태가 1급의 견치관계로 개선이 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주항도 잘 맞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오버젯이 큰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하악을 앞으로 끄집어냈을 때 안모가 나쁘지 않은 경우에는 트윈블럭 어플라이언스를 먼저 사용을 하고 이런 트윈블럭 어플라이언스를 사용을 하면서 상하악을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하악을 배열을 하고 그러면서 전략적인 레벨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서 상하악에 묘가 들어가서 교합관계를 맞추는 고무줄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묘에서의 치료 과정은 이와 같이 간단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하악을 앞으로 끄집어냈을 때의 모습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